계약 다 해놓고 잔금 다 하고 뭐 비용 다 냈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소송하면 돼요? 소송을 왜 해요, 굳이? 소송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수호입니다. 오늘은 의사야 강남빌딩 피눈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사례를 자꾸 듣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미 겪고 있는 분은 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전에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인 걸 미리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강남빌딩 시장 지난 2, 3년 동안에 막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 돈을 번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퍼졌죠. 그렇죠? 많이 얘기가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래 시장에 있어서 제가 이전에 5년 동안의 거래량 얘기했듯이 이 5년 전의 거래량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2, 3년 동안 중에 최근 1, 2년 동안은 저는 강남 빌딩 시장의 무지성 투자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성 투자의 시기는 뭐냐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충분한 분들도 있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입지가 괜찮은 곳을 찾기보다는 자금에 맞기만 하면 강남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 과일이 이제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제 익어서 팔아야 되는데 익기 전에도 막 팔리는 거죠. 그건 정말 효과가 있진 않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의 무지성 투자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 괜찮은 거를 투자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빌딩 사면 무조건 올라, 강남이기만 하면 돼,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할 것과 안 할 것은 분명히 나눠져 있고, 그것은 시기가 뭐 좋든 나쁘든 뭐 특히나 뭐 안 좋아지든 뭐 이렇게 되면 분명히 명확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우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그렇지 않은 것들의 거래에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1, 2년 동안의 무지성 투자의 이 분위기가 확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 들어온다고 한 번에 조용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막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돼야 그거잖아요. 이 조용히 해가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나 막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애들이 그래도 막 스근스근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 좋은 위치의 건물들을 거래를 하는 경우, 특히나 이런 건물들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경우, 근데 본인이 직접 이 건물을 쓸 분들은 전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관없다가 50%는 상관없다, 50%는 상관이 있다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쓸 거니까 사서 쓰는 거야. 그럼 뭐 위치가 어디 있던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월세 내고 이자 내고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앞으로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관이 있죠. 위치가 좋아야 얘가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여기서 나올 때도 임대가 잘 들어올 것이고, 나오는 게 이제 뭐 확장을 하든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 뭐 어쨌건 이때도 얘가 내가 생각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쭉 쓸 거다, 뭘 사든 뭐 상관없다, 나는 이자만 안 내면 돼,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면서 비어 있는데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네, 이럴 때 지금 요새 뭐 문제가 많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진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 하는 일에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고,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본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과거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제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비어 있어요. 얼마에 나왔어요. 근데 그 무지성 투자의 시기 동안 호가가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간 호가가 정상 거래가에 근접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위치가 안 좋은 거는 이 가격이 아니라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성이 아직 있는 분들은, 그래 이 가격인데 이거야, 싸네, 거기다 비어 있으니까 싸게 준다는 게 스토리도 딱 맞네, 그리고 누군가가 언제까지 임대 맞춰줄게요 하고 그 건물을 이제 거래를 시킵니다.
그 거래하는 건물이 그 날짜까지 임대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실로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간간히 듣는데 이 얘기를 제가 안 한 이유는 뭐 굳이 나랑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런 방향은.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 중에 또 의사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9월이면 9월, 뭐 10월이면 10월까지 임대, 아니면 8월이면 8월까지 임대 맞춰준다고 장담을 했는데 임대가 안 된 거예요. 대출이자 한 달에 2, 3천, 미니멈 2, 3천이에요.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씩을 지금 매달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열받겠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왕왕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만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말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소문 퍼뜨리면 내 건물 안 좋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와 소송을 하고 있죠. 근데 소송하고 있던 와중에 내 거래를 해줬던 사람은 그만두고 딴 데를 가버리고 막 이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어요. 그 뭐 기본적으로 본인의 실수가 크죠. 왜냐하면은 욕심을 좀 부렸다고 보는 게 맞죠. 뭐 행복회로만 돌린 거죠. 여기가 비어 있는데 건물이 괜찮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거 해서 얼마만 벌면 되니까. 이 건물이 정말 위치가 괜찮고 잘 지은 건물이 있냐를 따지는 것보다 얘 싸게 사는 거니까 내가 얼마를 버는 거야. 이거 원래 80억의 호가가 나왔는데 68억이면 내가 12억 싸게 사는 거라서 나 나중에 이거 70억에 팔 수 있을 거야. 임대만 맞추면 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맞추면요. 과연 이게 68억이 맞을까요? 58억이 맞을까요? 그 금액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금액에 임대가 안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너는 그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한번 엉뚱하게 해놓으면 다시 바로잡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건물 한번 몇십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 건물 없애요. 거기 다시 집 지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난개발이 저는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했던 비유 중에 양의 무리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 사자는 너무 좋겠죠. 그쵸?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자 무리에 양이 들어가면 양은 그날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돌이킬 수도 없어. 결국에는 도시에 문제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전 저기에다 저걸 왜 해? 이건 뭐 잘못됐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1, 2년 동안 가끔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저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무지성의 시기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위치에다 막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강남빌딩 입지 8법칙에도 그 내용을 상세히 썼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해드릴 게 없어요. 이미 본인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송을 한다고 해도 크게 뭐 상황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 뭐 특약사항에 임대를 몇 월까지 맞추기로 했는데 못 맞춘 걸 가지고 이거를 무효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 안 지켜진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요? 애초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건물이 비어 있어요. 몇 월까지 임대 맞춰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금을 그때 세입자 들어온 기준으로 잔금 조건을 해야 돼요. 8월까지 세입자를 넣겠다 했으면 그 8월 말일 날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잔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세입자가 안 들어올 시 계약 파기한다. 근데 그거는 못 해준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자신 있다고 해도 자신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확실해요? 행동이 확실해요? 네, 행동이 확실한 거예요. 계약 다 해놓고 잔금 다 하고 뭐 비용 다 냈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소송하면 돼요? 소송을 왜 해요, 굳이? 소송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잔금하겠다. 아무리 가머니설로 이거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뭐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잘 지어놨으니까 내가 맞추겠다. 장담한다. 확신한다. 뭘로? 말로? 말로 뭐? 말 얼마인데요? 우리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확실한 돈을 넣으면서 불확실한 말을 믿고 한다? 그럼 조건 자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누가 벌었고 자기가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잔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통임대를 들어온다. 근데 보증금 뭐 1억 내고 들어온다. 강남에서. 그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왜? 세입자가 통임대로 들어온다는 거는 건물 전체를 쓴다는 거, 그리고 건물 전체를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런 대규모의 큰 규모의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거는 거기에 오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식당 150평에 오픈하는 사람이 1년 하고 그만두고 싶어 하겠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10억이 넘는데, 그쵸? 잠깐 쓰고 나갈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어느 정도 낼 거를 세입자가 원해요. 물론 적게 내는 거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실을 통임돼 들어오면서 뭐 100억짜리 건물에 보증금을 1억을 낸다? 그거는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는 이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얘기는 뭐 있는 대로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이런 막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저의 얘기를 듣는 분은 이런 상황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은 거는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비어 있는데 살 거라면은 계약 중도 잔금 아니면 계약금 잔금 중도금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시고 일단 안 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잔금할 때 세입자 들어오고 잔금을 한다. 그리고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은 얼마다라는 걸 픽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날짜가 가까이 돼서 보증금을 확 낮추고 월세를 높이겠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의 보증금, 얼마의 월세로 언제까지 맞추겠다. 적어도 뭐 입주가 안 되더라도 계약은 그때까지 돼야 된다. 제일 확실한 건 입주가 돼야 돼요. 계약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제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역시도 불편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네, 100% 맞는 말인데 이 100% 맞는 말에 불편하다는 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저까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 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만에 하나.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비어있는 건물 살 때 세입자 입주 후에 잔금한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 뭐 1억 안 돼요. 2, 3억은 돼야 됩니다. 최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될 거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 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아주 맘먹고 못된 짓을 하려면 제가 말한 거를 다 피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의 선이에요. 적어도 이것만 하면 엉뚱하게 막 그 정도는 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건물을 산다는 거는 참 결단이 필요하고 뭐 여유가 있어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 올인해서 사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 보는 분들 중에 7, 8천, 1억 이상 버는 분도 있지만 3, 4천 벌어서 예를 들어 생활비 쓰면서 대출이자 지금 내면서 열받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이라는 거는 평생에 뭐 50년, 60년 되는 게 아니라 길어봐야 3, 40년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 확실한 뭔가 자산이 돼야 되는데 그 첫걸음으로 강남에 건물을 뭔가 하거나 아니면 물론 그 전에 집을 사서 어느 정도 키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건물로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은 이전에 벌어왔던 게 원상복귀 되겠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자꾸 듣게 되니까 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러면 피해야 될 것도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 한 5개월 전에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굳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제가 중간에 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깊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들려오는 얘기는 저를 만났던 분들도 이런 상황을 막 겪고 있는 것을 막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이 참 그렇게
엉뚱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상황에 있으신 분이라면 참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미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막 열받고 화나고 하시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실 텐데, 적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본인과 같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 상황 오픈하기는 그러시겠지만 댓글이라도 조금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지만, 말보다는 확실한 시스템, 확실한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확실해야 나중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지금 안 좋은 게 시기가 좋아서 좋아질 수 있지. 그건 맞아. 근데 이건 모르는 일이지. 모르는 일에 몇십억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지금도 좋고 앞으로 안 좋아져도 괜찮은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치? 지금이 확실해야 나중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얘는 어느 정도로 지켜간다고. 근데 지금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뭐 300만 원 넣어볼 수는 있겠지. 3천만 원. 근데 3억 넣는 건 아니잖아. 어. 내가 이미 선택을 했다. 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나와야 될까요? 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의사분들이 워낙 상담을 많이 오시고 저희도 하루에 통화를 진짜 막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피눈물이라는 제목이 왜 특별히 의사 직군을 말씀하시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또 그치. 하셨으니까 그치.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세상 물정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무지성 시대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은 계속 지켜봤거든. 계속 괜찮아, 계속 괜찮아. 근데 지금이 맞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내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겠네 하다가 이제 엉뚱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선 영상 보고 동기부여 됐고 건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맞는데 선택이라는 거는 건물은 여기 있냐 차이가 나는데, 강남에 있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위치가 맞냐 안 맞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펴놓고 판다고 치면 내 물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정확히 얘기해 줄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러면 이제 해보면 아는 건데, 해보고 나서 알게 되면 늦죠. 네. 돌릴 수는 없어요. 오늘 통화한 분도 전에 소장 상담을 왔었는데 따로 알아봐서 그냥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 임대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그 소장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보니까 임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서 왜 장기 보유를 강조하시는지 지금은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세입자를 넣어놓고 잔금을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사실 그거는 내가 불리한 조건이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불리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하는 분들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뒤에 공실인 상태에서는 계속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자리가 정말 괜찮다고 얘기한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된 건데, 그 책임은 그냥 말로로 끝나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그거를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의 잔금 시스템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난 그만큼 확실해야 해. 그런 구조 속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과 같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좋습니다. 오늘 의사의 강남 빌딩 피눈물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상황 직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많이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는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본인 주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 몇십억을 내지는 몇백억을 하는 분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야 뭐 이렇게 하고 뭐 돈 얼마 벌면 됐지, 저 사람 뭐 돈 많으니까 날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래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일을 오래 꾸준히 잘 하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오늘 이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거 반드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전 뭐 이렇게 어두운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더 진짜 속 얘기를 한다면 나를 통해서 뭐 안 하신 분들 그러든가 말던가 하잖아요. 나랑 뭔 상관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놔두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져 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곳 뭐 그런 곳들이 신뢰를 잃고 나에게 뭐 찾아오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는데 저 왜 이 정도를 모르나? 반드시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이제 의사분들도 환자들이 이런 걸 몰라서 할 때 답답함이 있듯이 저도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꼭 이건 참고가 아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했더니 저희 상담 오셨던 분 이야기 들으셨구나. 그분 뭐 어디에서 뭔가 이거 여기 사라 그랬더니 이거 뭐 건물 규모가 좀 작아서 안 산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괜찮다,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결국 사서 리모델 뭐 신축을 했는데 임대 안 나가니까 이거 작아서 그런 거였는데요, 그 당사자가 그랬다며. 제정신이야? 자기가 괜찮다고 해놓고 자기가 반대 얘기를 해. 너무 열받았지만 이 사람이 임대 지금 놔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화는 못 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여기에 강력히 따지지도 못해. 왜? 여기서랑 맞서버리면 신경 안 써줄까 봐. 그래 다 조용하고 있는 거지. 조용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일정 시점을 넘으면 누군가 성격이 아주 강력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만약에 내가 이런 일 당했으면 나는 건물이고 다 필요 없고 너는 가만 안 둔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누군가가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겠지? 그분들이 이거 뭐 한두 해 하고 나중에 뭐 이 번 돈으로 치킨 장사 할 것도 아니고 본인 하던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소장님처럼 롱런을 꿈꾸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코앞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간단해. 건물 한 번 사는 사람이 두 번 살까? 쉽지 않죠. 역전 앞에 식당은 음식을 대충 주지. 저 사람이 여기 또 안 올 거니까. 건물을 평생 한 번 샀으면 두 번째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 내 생각과는 달라. 진짜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 하고 그 다음 거를 하나 더 늘리시는 거를 그게 나는 맞지. 그게 그 당사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잖아. 근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는 본인만 득이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득이 돼야 돼. 근데 둘 다 득이 안 되면 나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나만 득이 되면 해. 이 사람 평생에 한 번이니까 언제 또 볼 거야. 안녕? 아닌 사람 분명히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오늘 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냐.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는 못 하겠지. 왜?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은 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해. 그리고 상담 오신 분한테도 오늘도 그렇잖아요. 되게 간절히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또 안 된다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 먹고 왔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 진짜.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